안녕하십니까.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의 김경진 베드로 신부입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오늘 레지오 영성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같으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화정동 레지오 단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레지오 마리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특히 레지오 단원들이 큰 타격을 받은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회합을 기본으로 하고 그렇게 영성 생활을 하는 단체인데 주 회합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서 많은 단원들이 영적으로 메말라하고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차에 어떻게 하면 레지오 단원들에게 영적으로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사제로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달리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화정동 성당 교우분들이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교육을 비대면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이 오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예, 레지오 단원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레지오 단원들이 실제적으로 교본을 통해서 평소에도 열심히 교본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미 어느 정도로 그 자생력이 있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레지오 마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영성, 즉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영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레지오 마리에가 가지고 있는 그 명칭과 기원을 좀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라틴어 명칭에서 비롯됐고 그 마리아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지오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영적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대 조직을 담고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도움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활동을 하는 단체다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레지오 마리에는요, 사실 이제 기원을 보면 프랭크 더프 창설자의 프랭크 더프 신부님께서 1917년 어느 날 암병동의 환우를 이렇게 돌보는 이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회원들이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활동을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단원들에게도 단체 회원들에게도 이것을 널리 알려서 조금씩 이렇게 함께 그 좋은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21년에 이제 당시
이제 조직을 빈첸시오의 영향을 받은 그 모임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첫 모임을 가지는 그날 누군가가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처럼 그 상차림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회합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회합이 당시 빈첸시오 회합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 역시도 레조가 갖는 어떤 활동의 특성도 빈첸시오 회에서 하던 그 활동의 성격을 많이 이렇게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회원들은 그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이 지으신 복대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을 영적 독서로 함께 공부를 합니다. 따라서 레지오 마리의 어떤 명칭과 그 기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의 그 영성을 닮아 있고 또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모 마리아의 영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이 레지오 마리에는 이제 1925년에 자비의 성모회라는 첫 프레시디움 단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그 자비의 성모회라고 하는 이 단체의 성격을 가진 이 모임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비의 성모회라는 이 단체를 아우르는 공식 명칭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프랭크 더프 신부님이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의 사제관에 있었던 그 성모상, 그 초상화를 보고 거기에서 그 이름을 따게 돼요. 레지오 마리에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지오 마리의 첫 프레시디움이 자비의 성모회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상급 평위회로 갈수록 그 군대 조직을 닮은 이렇게 명칭들이 생겨납니다. 뭐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프레시디움이 가장 기초적인 기본 단위고 그 다음에 꾸리아 그리고 꼬미시움, 레지아, 세나투스 그리고 콘칠리움 그 다음에 레지오나스 마리에 뭐 이렇게 상급 기관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전 본당에서 저희 레지오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하나의 단체로만 남게 됐었거든요. 레지오가 굉장히 잘 되던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도 레지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기관에서 가장 대표되는 신심 단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또 특별히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레지오 마리에는 사실은 지금 위기가 아닌가? 혹은 레지오가 계속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어린 우려들을 사실 많이들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지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특성들 또 나름대로의 어떤 레지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레지오 마리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교본 1장 9쪽에 보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카톨릭 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끊임없이 대처하는 교회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형성된 군단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뭔가 좀 이렇게 강력한 힘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좀 이렇게 그 레조가 갖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힘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원이 제가 보니까 그 성경 말씀 그 교본에 나와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제 사목헌장 13항의 내용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본에서는 사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개인이든 또 단체든 간에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극심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로만 혹은 빛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는 분명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우리 내면 안에 항상 동시에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때로는 내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하느님만을 바라고 또 성모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레지오 마리의 목적은 과연 뭐겠느냐? 그래서 이제 프랭크 더프의 글들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또 교본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레지오 마리의 기본적인 어떤 목적은 개인의 성화에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개인의 성화에 달려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활동을 통한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레지오 단원들은 개인의 성화를 이룰 수 있고요. 또 이루기 위해서 이 레지오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활동 혹은 단순히 기도 여기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활동을 조화롭게,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봉사 활동들을 기도의 힘으로 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뿌리가 돼서 활동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구원은 단순히 나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와 많은 선행과 봉사들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동시에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동체적이에요. 레지오 마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 굉장히 공동체적인 단체라는 겁니다. 함께 구원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 주님의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제가 갑자기 주님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자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자식이 잘 못 살면 결국은 부모가 욕을 먹죠. 그렇죠? 또 자식이 잘 살면 부모에게 영광이 갑니다. 부모가 어깨가 으쓱해져요.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님들은요, 본당 교우분들이 여기저기서 칭찬을 받으면 본당 신부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의 해야 할 바를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레지오 단원들이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일상의 삶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레지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뭐냐? 저는 이제 크게 4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레지오 마리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의 강요나 혹은 누구의 압박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게 아니라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 신부님을 통해서 그 초창기에 모였던 회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지금의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지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복음화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 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레지오는 다른 어떤 신심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단체들이 또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레지오가 굉장히 잘 되는 단체로, 즉 잘 나가는 단체로 명성을 구가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이 레지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직 단체들도 들어왔다 하면 다 대박이 나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런 걸까?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남다른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레지오 마리아는 평신도가 중심이 된 운동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성직자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가 부각이 되는 교회로 이제 교회의 관이 바뀝니다. 따라서 이제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그런 운동의 어떤 특성을 레지오 마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레지오 마리아는 선교 운동이다. 그래서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모든 이들에게 내가 직접 나아가서 방문하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그 복음화 활동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네 번째는 레지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명칭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레지오 마리아는 마리아의 영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운동이다. 즉, 이 레지오 마리아는 마리아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에 대한 그 신학적 교의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레지오 단원인 우리들은 다른 누구보다 마리아에 대한 어떤 공부를 혹은 마리아의 일생 삶에 대한 묵상을 더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 레지오 마리아는 마리아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레지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운동이다, 평신도 운동이다, 그리고 선교 운동이다, 그리고 마리아 운동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레지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은 과연 뭘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마태오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부르심에 레지오 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왜 개인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구시점이 될 수 있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을 혹은 이 완전한 삶으로 우리는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성모신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레지오의 목적이 개인의 성화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인의 성화는 결국은 성모님을 통한 성화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늘 우리를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계속 옆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에 힘쓰고 이렇게 아이를 돌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우리를 계속 엄마처럼 이렇게 돌봐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개인의 이 성화는 특별히 레지오 단원인 우리들은 성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양육되고 길러지고 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모 신심을 더욱더 각별히 키워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이런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절로 제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그런 건 분명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는 큰 동력이 되는 그 추진력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저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그 성령이 결국은 우리를 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준다. 그래서 성령을
언급하고 싶고, 두 번째는 성체 신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양식인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영적으로 쇄신되고 또 점점 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혹은 레지오 단원으로서 해야 할 바를,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결국은 영적인 양식인 성체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성령을 우리가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매일 우리가 성체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결국은 레지오 단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어떤 영성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레지오 마리의 영성에 대해서는 제가 2부 강의 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